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부총장 박희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사실은 요새 부산시하고 저희 카이스트하고 여러 일들을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6월인가 저희 총장님이 내려오셔서 MOU도 하고 있고 여러 일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협력 사업이 이제 다양한 스마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스마트 도시 때문에 파리로 가서 거기서 협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꼭 참석해야 하라고 하셔서 해야 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랑 협력을 해서 그래서 지금 급하게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조절해서 파리 내일 회의인데 내일 아침 9시에 파리에 도착해서 이제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예산다로 왔다 갔다 지금 해야 되고 저 모든 정보기관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래도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부산과 함께 부산에 계신 여러 산업 전사들과 함께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이러는데 또 우리 조이제 비엔그룹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불황 속에서 강한 경쟁력으로 일어섰다라는 그 매경에다가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한 예로다가 카이스트하고 협력해서 그래핀을 이용해서 선박용 감세제를 만들어서 성공하셨다라는 거를 갖다가 매경에다가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이렇게 부산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좋은 사례를 보면서 저도 힘을 얻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4차 산업혁명이고 여러분들 스마트쉽, 스마트 플랫폼 하는데 지금 사실 몇 년 전부터 저희는 플랫폼을 다양한 산업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산업, 의예산업, 농수산, 유통산업, 또 뭐가 있나? 그 다음에 건설 기계 산업, 그래서 산업별 그 플랫폼을 상당히 많이 지금 만들어 오고 있고 중간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박의 플랫폼을 하신다니까 저희들이 혹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만든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외국에 찾아가서 견학하고 아니면 외국에 MOU 맺어서 그 사람들 기술 가지고 와서 열심히 만들기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추격자, 팔로워라 그럽니다. 고민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네트워킹 잘하는 사람 고용해서 그 사람 외국 보내서 기술 빼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면서 고민이 뭐냐 그러면 그럴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트워킹을 진짜 잘해도 갈 데가 있어야지 데리고 오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산업분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같이 머리를 맞대자 그래서 요새 계속해서 지금 여러 군데랑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프론트 러너라고 그러는데 선도자가 되면 벤치마킹 할 데가 없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뭐든지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지난 대충 해서 한 5년 동안 저희들이 여러 산업들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창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카이스트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플랫폼을 만드신다 하시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어떠한 그 가이드라인을 몇 개라도 저한테 한 30분 시간이 주어진 것 같은데 소개드리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사실은 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이게 되게 어디인지는 아시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이 디자스터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보호해야 됩니다. 요거를 보는 사람은.
관광객을 줄여야 돼요. 관광객 계속 오면 이거 망가집니다. 근데 같은 지역인데 이게 전체를 보는 사람은 이게 무슨 산업도 없고 이 전체 커뮤니티가 시민들이 여기 오는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데 이거 보호하자고 관광객을 줄여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관광객을 어느 정도 손에 좀 늘려야 된다. 그 둘이 맨날 싸움합니다. 서로 좋은 일 하자고. 그래서 싸움은 좋은 사람끼리 싸움하는 게 골치 아파요. 중간에서 선을 그어야지 평생 싸움질하고 앉아서 결과가 없으면 결국은 여기도 죽고 이것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어느 관점을 가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개발을 하든지 간에 그 관점을 모아가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의 제 발표는 4차 산업혁명 혁명 가지고 이게 다 안 나오네. 잘려서 나오는데 산업혁명들이라는 거가 뭘로다가 저희가 되냐면 여러 소리 할 수 있는데 저는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생산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돈 버는 관점에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돈 버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그러면 개인이 혼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돈 버는 관점은 그건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고요. 공공성,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게 이제 하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왜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느냐? 이거 기숙사를 해서 유니콘 사업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유니콘 회사 만들었다. 그거는 그 회사 잘 먹고 사는 거고, 카이스트에서는 그런 회사도 키우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회사들이 사회를 바꾸어서 보편적인 삶,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관점에서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나갑니다. 근데 저희들은 되게 산업체에도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혼자 잘 먹고 살면 망한다고. 왜냐면 그걸 서포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태계가 구성돼야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혼자 그러지 말고 이노베이션 했으면 돈을 벌었으면 사회에다가 기여도 하고 다양하게 해서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새로운 이 삶의 질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서클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게 대부분 자연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연계에서 되게 반응이 일어나서 이걸 넘어가지고 다시 안정화되는 상태가 되는 요 사이클이 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발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화학 쪽에 이미 배우셨지만 이쪽에서 올라가는 걸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안정된 상태가 돼야지 발전의 사이클이 끝난 거고, 여기 올라가다 간두면 다시 무너져서 다 죽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재난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발전 그러면 요거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또는 일부만 잘 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발전이 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불평등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상태에 도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재난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기술혁신을 떠나 사회혁신까지 와서 오도록 전체를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카이스트에서는 여러 학생들과 함께 지금 개발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프린시플입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그 속성을 좀 소개를 한 군데 드리면, 뭐 이런 얘기 무슨 기술 합하고 빅데이터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식상한 얘기라 이제 넘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게 생산성 차원이라는 게 뭐냐라면 지구상의 생태계에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종족이 스피시스가 인간 위에 또 있나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생산성은. 그러니까 내일 모레 먹으려고 내 가족을 부양하려고 음식을 저장해 놓고 살아가는 동물을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만이 있지. 그러면 인간이 가진 생산력은 뭐죠? 힘하고 브레인이거든요. 이 힘을 기계로 대체하니까 엄청나게 생산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토인비가 정의를 했는데 그냥 이건 제가 정의를 하는데
영차 산업혁명도 있다. 왜냐하면 12,000년 전에, 10,000년 전에 지구가 온난화가 그때가 있었습니다. 요새 온난화를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야, 그때도 있었는데 뭐 지금 하는 게 자연현상인데 왜 이렇게 난리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바로 10,000년 전에 있었던 지구온난화를 얘기하는데, 지구온난화를 하게 되니까 그전에는 수렵으로 먹고 살던 인류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만듭니다. 소를 만들어서 생산량을, 여러분이 쟁기 끌고 한번 꺼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쌀의 뭐 양이랑 소를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이랑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위에 가축을 사용하다가 증기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힘으로다가 다 오니까 정보화해서 이제 머리를 사용하는 거고, 머리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정보화가 아니고 진화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머리를 대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제 이게 1차 산업혁명 전에 물레하는 거면 1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공장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한 가지 특징이 사람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차 산업혁명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컨베어 벨트를 타고 지나가니까 사람이 일하는 걸 기계가 도와줍니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기계가 일하는 걸 사람이 도와줍니다. 사람 수가 훨씬 적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이 요새 홈쇼핑 같은 데 가보면 사과를 포장해서 팔죠. 제가 공장을 한번 가봤는데 전부 자동화입니다. 근데 사람이 서서 골라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기계가 쭉 가는데 썩은 사과는 아직 골라내질 못합니다. 반이 없어진 사과는 기계가 골라내는데 옆에 이 구멍, 이게 좀 시커멓게 되면서 썩어 들어가는 사과는 아직 기계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만 끄집어내주면 사과 부어 넣으면 씻어가지고 포장해서 이 박스까지 싸는 게 일괄공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요새 하는 건 그 썩은 사과도 저희 기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요새 저희들이 개발해서 카이스트에서 데모도 했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틀린 걸 찾아서 그것도 소팅할 수 있는 것들이 되면 사람이 없어져 버리죠.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실체적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해할 게 아이고 그럼 빅데이터만 알면 다 끝나네. 아니요. 절대 어림도 없습니다. 빅데이터 아무리 알아도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빅데이터를 아무리 알아도 스마트십 못 만듭니다. 왜? 조선이라는 그 분야의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지 빅데이터도 울지. 전산한 사람 갖다 놓고 배에서 운전에 필요한 데이터 아무리 갖다 줘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럼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협업이라는 얘기하고 융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게 전산 전기전자가 뭐 유도한다라고 됐는데 지금 엑셀이나 아래 한글 쓰실 줄 모르는 분 있으세요? 다 쓰시죠? 아니 그거 해가지고 저기 문서 만드는데 전산학을 전공한 사람이 필요하신 분 없네요. 그죠? 왜 없어요? 지금 그 정도 쓰는 거는 일반 난리지화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툴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IoT, 그러니까 전산이 왜 필요하냐면 엑셀이나 아래 한글을 개발하고 개선시키는 데 필요하지 그거를 사용해서 내가 문서 작업하는데 왜 전산학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공지능은 이미 쓰라고 다 나와 있어요. 왓슨이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하는 것보다 왓슨이 100배 낫습니다. 뭐 백날 주고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왓슨 가지고 와서 이미 병원 데이터 집어넣어서 의사들은 쓰고 있고 다 쓰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걸 개발해야 되니까 저희 카이스트는 왓슨하고 경쟁해야지 왓슨한테 다 뺏기면 안 되니까 그거를 전산학과하고 전기전자에서 개발하느라고 그걸 교육시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이외에 있는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개발할 이유가 없어. 쓰면 돼요. 이제 나오는 대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융합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나오는데 그 생각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보통 사회적 물리 시스템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사회 기술 시스템하고 이거에 합치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대개 보면 아날로그 세계라고 하고 뭐 사이버 세계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면 여기에 전문가도 필요하고 이 전문가도 필요하지 얘들만 가지고 만들어낸다? 꿈 같은 얘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도메인 분야에 저희는 이제 어떻게 이 AI며 빅데이터를 쓰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전기전자 하는 사람한테는 가서 이거 중심으로다가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엔커레이지를 하고 이 도메인 날리지의 전문가들한테는 여기를 중심으로 이거 써서 스마트신 만드시면 되지 뭐 굳이 새로 뭐 플랫폼을 전체 다 만들어 가지고 어렵게 뭘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뭐 하면 자동차 만드는데 ICT 하는 전문가 교수가 기계과 교수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만들어야 되니까 네가 와서 만들라 그래서 그러니까 기계과에서 야 네가 와서 만들어야지 왜 내가 가서 만드냐 그래서 일로 와서 반반씩 해서 중간에서 내 오피스에서 만나라. 그래서 반씩 와라. 사실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서로가 만나줘야지 아까 얘기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보통 사람들이 초연결성이다, 초지능화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지금 뭐 IoT면 뭐 해서 모든 거 IoT가 인터넷 오브 싱스죠. 이 싱스에 대한 거는 싱스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산업에 난리지가 없고 전문성이 없으면 인터넷으로 아무리 연결해봐야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바로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죠. 그런데 연결은 시켜줘야죠. 엄청나게 연결이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연결하니 사람이 머리로 다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초지능하고요. 지금 뭐 연결해서 미국에 있는 배도 데이터를 다 보잖아요. 지휘 같은 데는 자기 엔진 전 세계에 있는 거 다 날라오는 거 보죠. 우리도 꼭 그렇게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럼 그걸 머리로 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AI가 필요하고 초연결성을 하려니 뭐 IoT 나와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기술들 이미 뭐 이건 뭐 신문에 보시고 아무데나 두드리면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장 좋은 이그젬플이 현재 나와 있는 게 독일에서 한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생산 공정을 이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과 매뉴팩처링 시스템을 전부 다 엮어서 무인화, 자동화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몇 개가 될까? 제가 시간을 좀 보고 네. 몇 개나 될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컨비네이션이 몇 개가 있을까요? 이 부산 사람들이 과목할 땐 과목하지만 무지하게 시끄러운데 제가 부산고등학교 출신들하고 과에서 얘기하면 제일 시끄러운 축인데요. 너무 조용하신 것 같으네. 국어 출신이 없으신가 보네. 경남고하고. 엄청나게 많아요. 앞으로 개발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그냥 하나의 이그젬플이고 지금 독일도 이제 나가고 있는 건데 이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롭게 만들면 장땡인 겁니다.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하면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그래서 난리치는 나라가 딱 3개 있어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독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예요. 솔직히 말해서 독일하고 일본은 지네들이 개발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와 이게 타는데 우리나라는 왜 난린 거죠? 그분들이 정신이 없어서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면. 가능성을 봤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만났던 많은 요새 뭐 중소기업이면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저희 학교에 이제 4차 산업 이 추진 본부가 있는데 제가 본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다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하면 어떠냐고 얘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 굉장히 이게 가능성을 본다 그러면,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 사람이 뛰니까 일본 사람이 뛰니까, 특히 일본 애들이 뛰면 우리 싫어하는데 우리도 뛰는 거 보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가능성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기술이 되게 이제 개념이 도입되면 사람이 막 상상을 합니다. 와, 저걸로 내 이것도 만들고 공룡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이 막 올라가는데 실제로 만들어 놓고 나면 요거예요. 3D 프린터 나 다 만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뭐 요만한 거 해가지고 장난감 만드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걸 가지고 큰 거 만들려면 한 수십 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맨 처음에 현실화가 되면 실망스러운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전체가 다 이런 상태에 있어서 막 익스펙테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불이 막 붙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어디까지 떨어지냐? 바텀까지 떨어지는지 밑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손해인데, 저희들이 이 불을 잘 살려서 이걸 기회로 봐서 어떻게든 저희 카이스트는 좀 도와드려가지고, 이게 현실화됐을 때 요 정도만 돼도 여기보다 요만큼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사이클을 보여드렸죠. 혁명이라는 거는 절대로 여기서 스탑하면 죽는 겁니다. 내려와서 안정화되는데, 요 안정화 단계를 위로 해주느냐 아래로 해주느냐입니다. 그다음에 케미컬 리액션에서 배워냈습니다. 위로 해줄수록 우리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요 기본 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을 해드릴까? 저희는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여러 군데가 협력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 왜 우리 기업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이걸 기회로 보느냐? 3차 산업혁명까지는 저희들이 별로 힘쓸 게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요새 로봇 만드는 걸로 세계 최초라고 하는 우리 오준호 교수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서 쓰는 조그만 요 펌프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일본에서 수입한대요. 저희 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답니다. 팔을 이렇게 밑으로 작동하고 이러려면 여기 다 지금 이제 액추에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본인이 제작하지 않으면, 또는 일본에서 사오지 않으면, 독일에서 사오지 않으면 없답니다. 왜? 일본은 하고 독일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 만들던 나라라. 그 기계산업이 발달해가지고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있는데 저희 나라는 없대요. 그런데 기계가 중심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은 ICT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ICT 기술로 세계 최고가 누구죠? 대한민국이면 이거 누가 잘 만드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거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들이 뭘 생각하냐면, 만약에 기계가 중심이 아니고 이게 중심이라면 기계 조금 들어와서 나도 자신이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동일하고 많은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이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뛰어보자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독일하고 일본에 비하면 한 10년에서 20년이 사실은 늦어 있습니다. 4차 산업 인더스트리 4.0을 한 독일 애들은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려놓은 개념이 ERP니 MES 시스템, 이 자동 공정화 시스템과 로봇을 만들어가는 액추에이션 시스템이, 이 사람들은 80년대 이미 2000년대에 상당 부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접목해가지고 새로 만들어내는 거. 이 인더스트리 4.0 그래가지고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네는 이거 이미 구축해갖고 이 기술이 있다 보니까 그냥 합친 거예요. 커넥션을 시켜준 거가, 그게 인더스트리 4.0에서 지금 뛰어나왔는데, 저희 나라는 기업을 돌아보면 대기업들은 ERP 정도는 같이 갖출 수 있고, 반도체에서 MES 좀 있는데, 그리고 좀 갖추고 있고, 거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 아래쪽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것들을 빨리 이게 들어가줘야지 4.0이 플랫폼이고 나오지, 이것도 안 들어갔는데 플랫폼 만든다?
꿈 같은 얘기는. 그러니까 플랫폼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나라로 뛰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오토메이션이며 지능화 시스템들을 차근차근히 해서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이 입장으로 보면 지금 일본과 독일에는 우리가 10년에서 분야에 따라서 5년, 10년, 우리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5년 늦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10년에서 20년 정도 늦어 있는데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왜?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가 핵심으로 이길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제일 기술이 뭐냐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센서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센서를 써야 됩니다. 내가 센서 새로 개발했다고 해서 적용을 하면 비싸가지고 못 써요. 이 스마트폰이 이게 우리가 통화만 잘하게 해준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센서며 부속품들을 대량 생산해서 굉장히 싼 값으로 만들었어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센서들이 이 안에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서 만드는 게 MES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센서 개발해서 센서 하나에 5,000원이다. 그냥 집에 가서 시시는 게 나아요. 왜? 그 센서 가지고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이런 데서.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센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플랫폼을 만드는데 지금 과제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창의성에 대한 데피니션이 이겁니다. 잡스가 얘기한 거. 창의성이 just connecting things래요. 창의성에서 인터넷 찾아보고 책 찾아보면 하여튼 거의 수만 명 정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 생산적으로 가장 생산적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논문으로 많이 쓰고 책을 유명한 거 쓰는데 여기 오늘 이 자리에서 책을 좀 기똥차게 써보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아니면 아무도 없네요. 아니면 논문 쓰기 위해서 나오신 분. 아니면 인터넷에서 나오는 모든 혁신의 데피니션, 창의성의 데피니션 다 쓰레기로 취급하시고 이것만 보세요. 자기는 그냥 있는 거 연결했답니다. 이 사람이 스티브가 발표장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전화기, 그때 나와 있는 아이패드, 그 다음에 인터넷 3개 연결해서 스마트폰 만든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 플랫폼 만드세요. 주위에 있는 걸 봐서 뭐를 엮으면 될까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아까 제가 여기 이 다음 장 전에서 기존에 있는 거 연결시키는 게 창의성의 근간이 됩니다. 근데 난 이것도 못 만들어. 그러면 그건 얘기가 틀립니다. 그건 딴 동네 얘기니까 딴 데 가서 이제 물어보시고, 여기는 이 정도는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얘기. 이러한 창의성을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하시자. 그 다음에 창의성도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이 그림. 이것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이 그림이 얼마짜리죠? 가격을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 그림은 얼마짜리일까요? 우리 아이의 작품을 제가 돈으로 취급하는 거는 제가 잘못됐지만, 아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생산력, 돈 버는 관점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무리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하는 거 이거 그리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리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각자의 도메인에서. 창의성 하면 앉아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러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이 창의성의 결과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 창의성 하면 앉아가지고 등산하다가 그냥 떨어진다 하는데, 등산하기 전에 며칠 동안 고민했기 때문에 등산하다가 떨어지는 거지, 등산하다가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노력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정부에서 나오신 분 없죠? 제발 문 대통령한테 와서 이러진 마시고.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우리 대학생 애들을 창업하라고 그래요. 창업다고. 근데 걔네들이 창업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이거밖에 더 돼요? 이건 뭐예요? 그 지식 가지고 어떻게 창업을 해서 이런 돈을 벌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예로 드는 게 스티브 잡스, 뭐 미국의 뭐 누구 하는데 걔들도 대학에 나와가지고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 대학에서 중퇴를 해가지고 나오면서 그거 하는 거 그 당시에 다 익혀가지고 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은 천재예요. 그런 천재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몇 명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걔네들이 나가서 카이스트 교육을 못 받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하버드 교육을 이게 가치가 없다고 해서 뛰어나온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면서 우리 대학생들을 창업을 하라고 하고 걔네들 그러다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는 구제한다. 구제 몇 명을 해요. 어릴 때 돈 맞으면 그 이후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중에서 한두 명 올라가야죠. 그래서 한 명 성경 시키려고 대학생 100명, 99명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 잡 준다고 자기네 정치적으로 편한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업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우리 뭐 김정주 뭐 들어갔는데 걔네들 다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삼성에서 뭐 가능성이 있어 들고 나와서 만들어가지고 카카오톡이니 다 만들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다. 경험을 7, 8년씩 하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애들을 전부 몰아가지고 가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건 절대 창의성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몇 가지 더 하면, 지금 몇 분 남았나? 시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20분, 10분 내내 끝내겠습니다. 데이터가 돈이에요. 창의성 연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재미난 저희 이제 학교에서 연구하는 예 중에 하나인데, 이거 GPS, GIS에서 실내 인식, GPS가 3m, 3m씩 이 오차가 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 왔는데 위치가 3m 틀리면 다 사고 납니다. 이 가다가 3m 정도 오차가 나오면 옆에 라인으로 들이박는데 큰일 나죠. 그러면 오차가 몇 센치 되는 나야 됩니다. 몇 센치도 하려면 지금 있는 GPS 시스템 가지고 못 씁니다. 그러려면 그래서 이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위치정보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위치정보 시스템에 지금 개발하면서 데이터가 제일 좋은 게 누구냐 그랬더니 가스 회사예요. 각 집마다 이제, 왜냐면 이건 GPS를 못 받으니까 각 건물이나 고정된 지점에서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이 위치를 측정하는 건데, 가장 정확한 위치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가스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왜? 수구먼들이 매달 가가지고 그 가스 검침을 하잖아요. 가스 검침기를 매달 바꿔 다시는 분. 같은 장소에 다 하죠. 아파트가 움직이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 그건 뭐예요? 매달 가서 거기서 측정하니까 매달 가서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죠. 거기에 좌표가 나옵니다. 좌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가장 정확한 좌표를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검침회사예요. 그래서 검침회사한테 그 데이터를 이제, 지금은 연구니까 공짜로 받죠. 이분들은 가공해서 이제 도시 가스회사는 그 데이터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우리 학교 덕에 이 데이터를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가공하면 위치 정보가 저만한 게 없다. 자율주행 시스템에 이 사람들한테 다 데이터를 사야 되는 겁니다. 많이 보지 마시고 플랫폼 만드는 거 별거 아닙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보세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경제학적으로, 저도 이제 대학 교수니까 좀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증기기관 많으면서 뭐를 배우냐면, 노동이 집약적으로 들어가면 좋구나. 노동이 집약적으로 들어가면 뭐죠? 생산 설비가 들어가야 돼요. 자본에 대한 중요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자본이 나오고, 이때는 은행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장땡이 있는 게 돼요. 그래가지고 2차 산업혁명에 내연기관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막 짓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너무 커지니까, 공장이 너무 커지니까 효용성이 떨어져요. 이러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점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근점 가기 전에 정도에서 투자를 해야지 아무리 돈 많다고 점근점 넘어서 투자해보면 망하는 데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수학 체증의 법칙입니다. 와우! 크기가 제한이 안 돼요. 대표적인 예로 SNS 보세요. 카카오톡 같은 거. 1000만 명이 있는 카카오톡엔 1000만 명이 있으니까 사람이 더 몰리는데 카카오톡하고 경쟁하는 회사는 10,000명 있으면 거기 사람이 가입을 안 합니다. 그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 그러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수학 체증이에요. 더 많이 오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며 아마존 같은 것들이 생겨나서 전 세계를 순식간에 장악을 해버려요. 이게 3차 산업혁명의 이제 지식 기반의 산업들은 수학 체감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하나의 회사가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왔을 때는 뭐가 될까? 여러분이 플랫폼을 개발하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얘기했는데 재밌는 게 아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우리가 같이 이제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면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 하자. 괜히 얘기해가지고 수학 체험 어떤 게 돈이 될까라는 걸 갖다가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4차 산업혁명. 지금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선점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뒤쫓아오는 후발자도 있겠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더 해야 될 거는 다음 사업에서 뭐가 중요할까? 요사이 보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사람이 한번 찾아보시면 심리학, 노벨 심리학사라는 사람들이 심리학하던 사람들이 요새 노벨 경제상을 받습니다. 주류 경제학이 아니에요. 왜? 수요자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가? 여태까지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그러고 마대를 만들어서 봤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않다라는 게 요새 얘기고요. 그러면 합리적인 가정이 아닌 그 나름대로의 과정을 내리는 걸 쫓아가면서 상품을 만들어주면 돈이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지금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다. 수요의 변화. 그래서 보면 이거 보시면 되게 뭐냐 그러면 퍼스널리제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빅데이터를 보면 여러분이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시면 당신은 이런 당신의 기호를 봤으면 이런 것이 당신이 좋아할 물품입니다. 그러고 딱 나옵니다. 넷플릭스라고 해서 영화 주죠? 영화, 미국 영화, 우리나라에도 보시는 분들 보면 뭐냐면 당신은 이런 영화를 봤고 당신의 취향이 어떻고 이랬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십시오라고 권고해 줍니다. 퍼스널리 개개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품종, 소량 생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인간의 기호를 인간의 선택은 절대 합리적이지 않다. 각 사람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한다. 라는 걸 놓고 개인적인 데이터를 파악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주는 게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될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십을 만들면서 무엇을 생각할지 그거 잘 찾아내면 유니콘 기업이 됩니다.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이때까지는 별로 없었었는데 3차 산업혁명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난 겁니다. 왜? 수학 체감의 법칙, 수학 체증의 법칙으로 그렇습니다. 전에는 유니콘 기업 갑자기 만들어내려면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규제개혁. 이게 제일 우리나라에서 웃기는 게, 제 생각에는 제일 재밌는 게 규제개혁인데, 규제개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맨 처음에 영국에서 이제 붉은 깃밥벌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동차를 처음에 영국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막 30km씩 달리고 있다 보니까 반대가 일어난 게 뭐냐 그러면 그 마차 조합에서 반대를 한 겁니다. 마차에서. 우리 생계가 어렵다. 요새 이러면 택시들이.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르는 사람 타고 옆에 조수 한 명 타고 앞에 사람이 하나 타서 빨간 깃발을 듭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는 때 뭐라고 하냐면 자동차가 온다 그러고 이 깃발을 들고 걸어가야 됩니다.
한 20m 앞에서. 이 최대 속력이 얼마죠? 그러면 이 사람 걸음 속도를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차들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마차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비싼 돈 주고 산 여기 탄 이 부자를 쪼다보듯이 쳐다보고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가니까 이게 산업이 숙였어요. 제일 먼저 만들어 놓고는. 그런데 독일은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됐죠? 원래 독일이 이 영국에 비해서 한 20년 정도 산업화가 늦은 나라인데 요새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확 따라잡았죠. 뭐 10년 만에. 지금도 자동차 산업은 영국은 얼굴도 못 내미죠. 다 독일이 이것 때문에 엘리자베스랑.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4차 산업혁명 하는데 규제가 많다, 뭐 못한다, 전국에 다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혁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혁신이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게요? 그냥 오늘따라 유독 과묵하시네. 왜요?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4차 산업혁명 가장 잘하는 나라, 주도국가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혁신을 잘하니까. 그러면 가장 포지티브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게요? 독일하고 일본이에요. 왜? 일본이 독일 거 뺏겨오고 저희 나라가 일본 거 뺏겨와서 우리나라가 뭐예요? 포지티브한 게 비반이에요. 참 재미나죠? 독일하고는 일본은 포지티브한 법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고 세계 최고의 4차 산업 혁신, 제일 많이 창의성이 높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포지티브한 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모든 업계의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걸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사회가 주도가 돼버리면 우리는 일본, 독일 절대로 못 따라잡습니다. 죄송하지만 아까 전부 여기 나올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거는 여태까지고 4차 산업혁명은 창의성이 나오려면 민간 주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 그 유니콘들은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유니콘 된 기업이 없어요. 정부에서 도움 주려고 하면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잽싸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더스트리 4.0 독일에서 한 거 가서 보시면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민간이 한 겁니다. 왜? 정부가 돈을 주게 되면 창의성은 죽습니다. 정부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라고 돈을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보편성을 띄고 줘야지. 공포해야지. 정부가 누구 하나만 밀어주면 뭔 일 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 플래그십 하려고 그러면 정부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의 도움으로 이 불황을 이겨보시겠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지만 스마트로 내가 1등을 해보겠다, 뭔가를 해보겠다, 정부 규제 없이 지금 포지티브 시스템 내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이건 사실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몰고 가면서 뭐 샌드박스니 프리존이니 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 이미 기득권을 잡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그걸 외치고 있는데 이제 개인적인 개념이에요. 카이스트의 의견 아닙니다. 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지금 지금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회사들이며 여러분처럼 스타트 하려고 하는 회사들한테는 샌드박스고 별로 좋을 거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좋습니다. 정부 규제 없이. 이게 창의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서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착한 선진화. 왜? 아까 이거 있어야죠. 여러분만 돈을 벌면 맨 처음에는 어느 정도 벌 수는 있는데 더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왜? 불평등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저는 3만 불 넘어서 발전하는 게 쉽지 않다. 왜? 그동안 너무 기업 위주로 대기업 위주로 뭔가를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걸 해결을 안 해주고 이제 더 발전한다. 이거 끌고 아무리 티가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어요. 나눠가지고 사회 내에서의 어느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 주면서 나가야지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선진화 방안이 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음 나오는 아이디어들이라 굉장히 많고 제가 너무 오래 나오네요. 하여튼 좋은 일 많으시기를 기대하며 언제든지 카이스트는 전화 한 통하면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거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